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돈이란 게 잃으면 슬프지만 뺏기면 분노가 치밀죠. 우리의 목돈을 사수하기 위한 코너입니다. 리얼하고 생생한 경제 사기 실화극장 목돈지킴 연구소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네, 승재현 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뭐 네. 흑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흑코. 흑호. 검은 오래. 호랑이. 예. 예, 검은 호랑이. 검은 호랑이의 흑호. 이민년이죠. 예, 예. 그, 호랑이 띠는 아니시죠? 아이, 그럼 너무 행복하지. 네? 그거보다는 이렇게 나이로 치면 네. 우리 호랑이띠가 저보다 훨씬 나이 어린. 어리니까. 예, 예. 무슨 띠세요? 아니, 그 말해줄 수가 없죠. 네. 여하튼 제가 말하고 이렇게 싶은 거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개인정보 보호를 현실 속에서도 실천하고 있는 승재현 의원. 왜냐, 사기를 그런 거 띠 하나로 파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사기꾼들은. 그렇죠. 무슨 띠? 그러면 몇 학번? 네, 그러면 하고 이제 학교 이렇게 딱 그렇죠. 하다가 그래. 그러면 그 사람 맞습니다. 알지. 뭐 이렇게 해서 사람이 친근감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좋은 것은 나이, 학연, 학연이죠. 지연, 예, 그렇게 가는 건데. 제가 갑자기 그 영화가 생각나네. 검사 외전에서 강동원 씨가 네네. 선배님 저 휘문고등학교 뭐 몇 기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파악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휘문고등학교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친한 친구 이름이 한 두세 명 기억났는데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재현 의원이 올해는 못다 이룬 꿈에 한번 도전을 한다. 못다 이룬 꿈이라는 것은 역시 뭐 아티스트. 아닙니다. 제가 진짜 옛날부터 해보고 싶은 게 새가 되고 싶었어요. 아니 좀 진지하게 말하는데 아니 오프닝 멘트에서도 예 새가 진짜 새가 되고 싶어서 행글라이더라고 아시죠? 네. 그거를 한번 해보든지 아니면 이렇게 스카이다이빙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물 밑에 들어가는 일은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하늘 위에서 떨어지는 일은 많이 못 해봐가지고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새라고 하면 어떤 새? 저는 언제나 머리가 흰 독수리를 좋아하죠. 머리 흰 독수리. 아니면 뭐 콘도로, 엘도라도에서 우리 콘도로를 찾아서 네. 황금의 도시를 찾기 위한 그런 독수리가 되기 위해 신년에는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딩을 한번 예. 배운다. 뛰어내려 보겠다. 그렇죠. 예. 가능하다면 예. 비행기도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 비행기 조종 예. 조정이요? 그거 보니까 6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아마추어 비행기 조종가 중에 아주 친한 사람이 목돈연구소에 있죠. 그래요? 바로 신익수 기자입니다. 그래요? 네, 모니투어를 진행하는 신익수 기자가 알겠습니다. 조종 경력이 꽤 되고요. 예. 저는 몇 번 같이 탈 기회가 있었으나 타지 않았죠. 두려워가지고 저는 타지 않았으나 상당히 비행, 운전, 조종 경력도 많습니다. 시간도 꽤 됩니다. 그러시구나. 예. 자, 승재현 의원, 오늘은 신년 맞이하여 시대의 금융사기 사건을 통하여 배워보자. 네네. 사실 뭐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고 또 우리가 과거에 있던 사기가 현재에서 모습만 바뀌어서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기 사건은 당연히 저희가 목돈지킴 연구소에서 찾아봐야 되겠지만 과거의 희대의 금융 사기들을 조금 살피고 그 안에서 우리가 현재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팁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과거의 희대의 금융 사기 사건들을 하나씩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가장 굵직한 게 양대산맥이 있잖아요. 네네네. 첫 번째가 우리 주수도 우리랜다. 주수도 회장의 뭐죠? 주수도 회장의 그 대형 피라미드. 갑자기 무슨 사건 우리 여러 번 다뤘잖아요. 저도 갑자기 그러니까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는데 조이팔. 조이팔. 예. 조이팔 사건. 다단계 사건과 그리고 바로 이철이 장영자 그렇죠. 금융사기 이제 이 두 개가 네네. 항상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코너에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네네네. 양대 사건인데 예. 이 조이팔 피라미드는 참 많이 다뤘었고요. 네. 이철이 장영자 사건 한번 왜냐하면 그걸 모르는 또 MZ 세대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압구정동이라는 곳이 옛날에는 미나리를 키우던 곳이었어요. 네. 거의 뭐 논밭이었는데
그게 이제 강남이 개발되면서부터 이제 확실하게 우리나라의 이제 땅의 구조가 바뀌기 시작했는데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 보면은 예. 그때 원년의 그 강남 모습들이 있죠. 네네, 원년 있죠. 그리고 영화 또 강남이란 영화도 하나 있기는 있죠. 아, 그래서 강남 뭐죠? 1983, 예, 그렇게 1970인가? 예, 나와서 그 남성 주인공이 그렇게 나오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네. 사실 이철이 장영자는 시대에 큰 사기를 치신 사람이세요. 친 뭐 사람이에요. 치신까지는 게 친 이렇게 해도 친, 되죠. 예, 친 사람. 사실 이게 뭐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명예훼손이라는 그런 어떤 작은 문제들 때문에 자꾸 이제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순화시키려고 이렇게 하는데 네. 사실 장영자 씨 당시 최고 권력자인 인척으로 유신 체제에서 독재 권력을 비호를 받으면서 사채 시장에 큰 손으로 군림을 했었어요. 아, 장영자 씨가. 예, 옛날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금융권 이용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고 급전을 돌릴 때는 다 사채를 이용했고 여기가 이제 목동인데 남대문 쪽에 가면 사실 그게 달러상이라 그래가지고 그 급전을 이렇게 움직이는 큰 손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뿐만 아니라 남편인 이철희 씨 이제 또 권력에 또 이렇게 결탁을 해서 정말 그에게 어음 사기 사건을 저질렀죠. 이 사람들이. 네.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전두환 씨의 처삼촌으로 당시 광업진흥공사 사장을 맡고 있던 이규광의 처제인 장영자 네. 그리고 중앙정보부 차장과 뭐 유정의 의원을 지낸 이철희 부부는 권력을 앞세워 자기 자본율이 약한 건설업체와 접촉한 후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제공해주는 대신에 예. 담보조로 대여액의 2배에서 9배에 달하는 액수의 어음을 받아서 그걸 사채시장에서 할인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어음이라는 게 뭐 우리 저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음은 진짜 그게 돈이 내 수중에 들어와야 어음이 돈이 되는 거거든요. 네. 사실 1억짜리 어음이 있어도 그게 만기일날 나에게 안 들어오면 네. 그건 종이 조각에 지나지 않는데 예. 이걸 또 어음을 깎아내린다라는 단어로 뭐 요새 이게 뭐 비속어는 아니니까 쓸게요. 깡이라는. 그러니까 만기까지 안 기다리고요. 예, 예. 예, 돈이 급한 분들은 그 액을 한 예, 뭐 15% 20% 더 해서, 싸게 해서 또 깡으로 넘기는 해서 거죠. 넘기는 예, 그런 예, 어떤 걸 하는데 네. 사실 9배 가까이 이제 담보이익이 잡혀 있으니까 1,000만 원 빌려주고 9천만 원짜리 어음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 9천만 원짜리 어음을 이제 할인을 한 15% 20% 해서 그걸 현금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만들었는 거죠. 이렇게 자금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주식 투자를 하는 방법. 그 당시에 이제 사실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서는 많이 몰랐는데 네. 이 사람들 주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주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서 이제 금융 사기를 벌이고 이 이외에 환수한 자금을 다시 끌어들여 가지고 그 당시의 돈입니다. 1,700억 원 상당의 예금을 은행에 예치시키고 자신의 배경을 내세워 은행으로 하여금 자신과 거래된 기업에 어음장을 주게 하고 참 큰 일들 많이 합니다. 그죠? 그에게 무담보대출을 하게 하는 등 권력형 구정축제를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이게 상당히 좀 정교한데요. 그 당시에 일단 어떤 기업에 접촉을 합니다. 그렇죠. 하고 자신의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사채를 굴렸으니까 그때 어음을 뭐 2배 이상을 받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다음에 미리 깡을 쳐서 자기는 빌려준 돈보다 훨씬 더 많은 그렇죠. 현금을 갖고 오게 그러니까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1,000만 원짜리를 9천만 원짜리의 어음을 받았으니까 이게 사실 9배. 깡 쳐도 한 뭐 7천만 원, 그렇죠. 6천만 그렇게 원대 남는 챙겼죠.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이게 돌아오지 않을 수 있는 어음이니까 예. 시장은 굉장히 이렇게 위험한 순간이 되는 거고. 위험한 순간이 됐는데 그 받았던 돈을 은행에 넣고 그렇죠. 그 은행한테 자신이 최초의 그 어음을 돈 빌려주고 어음 발행했던 그 기업에게 돈을 빌려줘라.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융 모든 영역에서 자기의 권력을 이제 내세우는데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 최고 권력과 유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게 거짓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의 문제지. 그러니까 무한대로만 갈 수만 있다면 좋겠으나 결국 3년, 4년, 5년 뭐 시간의 끝은 펑크가 한 번은 나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이게 펑크가 어떻게 나는가 하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 바와 같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두 사람이 그 당시에 최고 권력과 친인척이라는 점이 굉장히 크게 이제 부각이 되었고 네.
그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무슨 토건, 네. 무슨 제강들의 네. 기업들이 이제 줄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돼서 아까 말씀했다시피 네. 마지막까지 그게 가면 되는데 그 사이에 중간에 수도비 되고 어음 같은 게 막지 못하면 네, 근데 사실 막지 못하죠. 어음은 실제 자기가 빌린 돈보다 몇 배 이상 그렇죠. 발행이 그렇게 됐고 되는 거니까 은행이 아무리 대출해 준다고 하더라도 네, 안 되죠. 되니까. 네. 그래서 아까 기업이 줄도산하면서 더 큰 문제는 아까 은행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당겼잖아요. 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그에게 무담보 대출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은행도 뭐 이거는 이제 지금은 없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좋은은행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는 이제 은행이 지금도 있으니까 그건 빼고 그러니까 좋은은행하고 또 다른 은행의 은행장들이 구속되는 그런 어떤 사건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줄도산하면서 은행의 은행장들이 구속되는 사건을 보고 국민들이 굉장히 이거 무슨 사건이야? 네. 이거 진짜 무서운 사건이구나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당시에 혹시 옛날에 안기부의 안기부장들한테 이렇게 붙이는 호칭 중에 네. 그 어떤 이야기들 중에 나르는 새도 떨어뜨린다라는 이야기가 뭐 있었는데 중정도 그랬죠. 중앙정부. 예, 중앙정보부도 그랬는데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였던 뭐 한민정당 사무총장도 이 사건 때문에 경질되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민정당 사무총장은 진짜 권력이 어마어마해서 똑같이 나르는 새도 떨어뜨린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 이철희 장영자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본적으로 뭐 첫 번째 특히 장영자 씨는 그 이후부터 계속 사기를 치는데 이 사기 그 당시에는 법정 최고형이었습니다. 지금은 조두순 사건 때문에 우리의 형사의 유경의 상한이 15년에서 30년으로 상한이 올라갔는데 예. 이 당시에는 법정 최고형인 15년이 선고되었고 미화 40만 달러 1화 800만 엔을 몰수 추징하고 사실 뭐 그런 수많은 내용들의 결과들이 우리가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금융사기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장영자 씨는 이후에 사기를 계속 친다고 했는데 어떻게 사기를 칠 수가 있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에 대한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들이 조금 있는가 봐요. 이거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추측 중에 하나인데 네. 지금 이렇게 미화 40만 달러, 1화 800만 달러를 몰수 추징해도 장영자 씨가 어디엔가 무엇인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사람들 사이에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네. 부자도 망하면 3년이 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듯이 출소하고 난 다음에 내가 여전히 건재하고 내가 여전히 특정 어떤 공무원에 대한 이권이 여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당시에 향수에 젖어 있던 사람은 그래 이 사람에게 내가 다시 돈을 맡기면 또 다른 강남과 같은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왜냐면은 좀 이런 사기는 이제는 앞으로 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요즘 같은 세상에서. 뭐 그런데 네. 지금 뭐 보면 나와서 2번, 3번 정도 그런 어떤 사기의 금액은 크지 않지만 여전히 거기에 좀 따르는 우리가 그런 거 볼 때 약간 얼척없는 일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사기가 이렇게 당할 수 있어? 이게 이 방법이 통해? 저번에 우리 한번 말했다시피 나 누구 시장에 누구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먹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권력과 관계된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권력뿐만 아니라 특정 정보기관에 과거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내가 옛날에 이런 자금을 내가 관리했고 이 자금이 지금 어디에 동결되어 있는데 이 동결을 풀기 위해서는 당신이 이런 정도의 금원을 투자하면 내가 이 금원을 풀어서 이 이자의 몇 배를 원금과 이자의 몇 배를 주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주의하셔야 한다. 지금 이게 아직도 온고잉이긴 한데 이철희 장영자를 좀 보니까 라임 옵티머스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제 한국형 헤지 펀드들 관련한 이제 문제들이 되게 컸었잖아요. 뭐 전체 조단위인데 그것도 아직 지금 명쾌하게 해결이 좀 안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뭐 라임 펀드, 옵티머스 펀드 보면
이게 뭐 모펀드와 자펀드 사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인데 이거 둘만이 아니라 한 4-5개 됩니다. 그렇죠. 지금. 예.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수사들이 진행하고 있고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게 불안전 판매를 했던 은행 그리고 이걸 감독하는 금융감독원들의 문제까지 계속 노정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 오늘은 이제 장영자에 대해서 전반적인 장영자 사건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다음 주에는 한번 라임하고 옵티머스와 관련된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어떤 형태로 주식을 좀 들여다봐야 되고 불안전 판매를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어떠한 일들을 조금 들여다봐야 하는지를. 그런데 금감원도 자유롭지가 않아요. 지금 이제 이 부분도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말 헤지펀드 사태들이 아직 명쾌하게 수사가 안 된 것 같아요. 예. 네네네. 하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지금도 세간에 이슈가 되고 또 특정 사건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사건. 네. 가장 대표적으로 부산저축은행 사건인데요. 이런 사건들도 조금 들여다봐서 과연 우리가 부산저축은행은 파산이 됐잖아요. 2012년 8월에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죠. 그래서 사실 그 막대한 피해가 과연 어떻게 예금주들에 돌아갔는지 이런 것도 좀 저희가 살펴서 사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기 사건의 자금을 어떻게 동결하고 동결해서 피해자에게 어떻게 돌려줄까에 대한 문제를 좀 이야기해야 되는데 네. 최근에 이 헤지펀드 관련된 금융 이익이 외국에 가가 있는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경우에 있어서 과연 하고 좀 약간 이 헤지펀드는 앞서 뭐 이제 앞으로 다루겠지만은 그거의 피해액을 그 은행이 그러니까 그 결국 이제 고객 돈을 또 그렇죠. 흘러간 거란 말입니다. 다른 어떤 선량한 네네.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아직도 숙제로 남아 있고 부산저축은행 사건도 당시에 막대한 예금했던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그 예금주들의 이제 돌려줬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완벽하게 돌아가지 않아서. 근데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현재도 이런 사기들이 있을 때 이 자금을 동결해야 되고 외국에 있는 그 불법 자산을 어떻게 환수해야 되는지 이게 또 2022년에 가장 또 중요한 핫 이슈가 될 것 같아서요. 네. 그런 이야기들을 전반적으로 좀 앞쪽에는 이런 과거 사건들을 좀 이야기하고 뒤쪽에서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최근 금융사기 혹은 사기 사건들을 좀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목돈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종의 맛배기였네요. 네네네. 그 10년 맛배기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 때문에 사건들 한번 쭉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목돈지킴연구소 승재현 위원이었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연구소.